이거 대박이에요. 대박. 뭐냐면 지금 박정훈 대령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판 관련해 가지고 오늘 법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을 했어요. 야, 이럴 수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야당이 치상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거의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치상병 관련해 가지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우선 치상병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무방비로 구조 작업에 투입이 돼 가지고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 갖고 지금 경찰 수사가 있죠. 경찰 수사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경찰 수사가 있는데 차상병을 이렇게 무방비로 구조 작업에 투입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를 지금 수사를 막으려고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한 게 아니냐. 수사 외압 관련된 그 수사가 또 하나 있죠. 그건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가. 다른 겁니다. 차상병 사건에 누가 이런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그거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거는 경북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 수사를 지금 막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이 해병대 그 1사단장 들어가는 거를 막으려고 외압을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그 외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또 뭐가 있냐? 뭐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했다 해가지고 수사하고 있던 박정훈 대령을, 야, 너 이거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첩했어? 해가지고 박정훈 대령을 지금 항명죄로 기소해가지고 재판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거 두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는 수사 중인데 박정훈 대령은 이미 수사가 끝나갖고 군사법원에 넘어가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재판을 받고 있어? 군사법원에서. 더군다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무조건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될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더 박정훈 대령의 재판을 보면서 우리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법원도 아니고 군사법원에서 과연 항명죄로 넘어온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하겠냐, 이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준석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해라, 재판 중단해라,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을 끝까지 이어가다가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오면 그때 윤석열은 이게 탄핵 사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기사 한번 볼까요? 준석이가 지난 4월 12일 날 뭐라고 했냐면, 박 대령이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탄핵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이 국방부 빨리 박 전 수사단장 공소 취소해. 무조건 공소 취소하고 재판 중지해야 돼. 이게 준석이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준석이 아니더라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만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딴 사람도 아니고 박정훈 대령을 재판을 해? 이게 말이 돼? 나쁜 놈 잡으려고 했던 사람을 오히려 항명죄로 재판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 이거 빨리 재판 중단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황당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박정훈 대령 측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아닙니까? 김정민 변호사가 입장을 냈어요. 어떤 입장을 냈냐? 이거 너무 웃겨. 지금 이 재판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니고 국민명령을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의
항명사건이다. 항명사건이다. 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네 가지를 요구했어요. 네 가지를. 박정훈 대령 측에서 오늘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막 황당해갖고 공소 취소하지 말라. 지금 이준석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박정훈 대령이 이 억울하게 재판받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재판 취소해라. 공소 취소하고 재판 안 받게 해라.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박정훈 대령 측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 공소 취소하지 마. 재판 끝까지 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대통령실은 이 모든 사건에, 이 외압 사건에 그 꼬리자르기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외압 사건의 주범으로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도 지금 자기 재판이지만 이 외압이라든가 이 모든 거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끝까지 파헤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재판이 필요하다는 거야. 처음에는 억울했는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재판에 증인들 나와가지고 막 증언하는 게 지금 박정훈 대령 측에 유리하거든요. 지금 이 최상병 사건 그리고 이 외압 사건을 풀어가는데 지금 본인 재판이 오히려 엄청나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 아니었으면은 알 수 없는 사실들이 막 나오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는 것들이 고작해야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들, 그 수사 내용들이 흘러나오면 그거 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박정훈 대령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에 증인들이 나와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진짜로 뭐야 이거 윤석열이 진짜 관여한 거 아니야? 너무 명확한 거 아니야? 막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훈 대령 측에서도 야, 이 재판 계속 해야겠는데? 공소 취소하지 마.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야, 대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소 취소하지 마라고 한 다음에 오늘 4차 공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공판에서 군사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갑자기 임태훈 소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속보라고. 뭐냐면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재판 진행 중 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거는 박정훈 측에서는 계속 증인으로 불렀죠. 반면에 지금 군 검찰 쪽은요. 이종섭 장관 나올 필요 없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법원이 결정을 했어요. 이종섭 나와라.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이미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대령 항명재판의 증인으로. 근데 이 장관이 출석을 하겠대요.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거든. 물론 끝까지 안 하면은 법원에서 뭐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재판에 정종범 해병대 이사단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안 나왔다고. 근데 이종섭은 오늘 이렇게 법원에 결정 나오자마자 나갈게. 나가서 증언하겠다. 그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볼게요. 4차 오늘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전 장관 증인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감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 당의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라고 오늘 이종섭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군 검찰은 당황했죠.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 등이 있고 또 참고자료도 제출했고 또 곧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들도 있는데 굳이 장관 나올 필요 뭐가 있냐? 반대했는데 재판부는 나와 한 거죠. 사실 다른 증인들도 중요하지만 이종섭은 증인 중에 아주 핵심이거든요. 아주 핵심.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건이 대통령까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걸 어떻게 알아? 응? 지시를 직접 대통령이 전화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했겠지.
그래서 이거는 아마 마지막까지 올라가면은 지금 대통령실은 이시원을 지금 꼬리자르기를 하려고 하지만 안보실장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대통령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건 모르는 건데, 이종섭이 만약에 증언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종섭이라든가 사실은 김계환 사령관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으니까요. 국방부 장관 통해서 들은 거지. 뭐 경로했다, 윤석열 경로했다,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이종섭이 김계환한테 말한 거거든요. 김계환이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종섭이 윤석열이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외압한 거를 본인이 느꼈는지, 본인이 그렇게 인식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종섭이 어떻게 증언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증인으로 군사법원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은 몰라, 내가 다 뒤집어 써야지, 그렇게 나와가지고 작정한 다음에 내가 그냥 알아서 한 거야 라고 말하면은 윤석열을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최대한 그냥 두루뭉술 뭐 증언하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증언하더라도 빌미가 잡힐 수 있거든요. 이종섭,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기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 딱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슈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지금 박정훈 대령 측에서도 재판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딱 봤을 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재판부도 몰라, 이렇게 다 해놓고 재판 결과는 또 황당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지금 재판 분위기로는 이거 뭔가 나와도 나올 것 같다. 이게 차상병 특검도 그렇고, 특검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특검은 특검대로, 그리고 재판은 재판대로. 사실은 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뭐 중요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증언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종섭도 각오 단단히 해야 돼요. 내일 재판 가갖고, 만약에 내일이 아니죠, 재판 가갖고 위증한다거나 그러면은 본인 수사도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연결되거든요. 재판에서 한 내용들 공수처 수사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한 소리, 뭐 대통령실을 좀 지켜주려고 무리하게 발언했다가는 본인이 된통 뒤집어 쓸 수가 있다. 또 모르죠, 윤석열이. 이 장관 그냥 본인이 뒤집어 쓰고 좀 참어, 내가 바로 사면시켜줄게, 또 그러면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종섭이 재판을 나간다고 하니까 가서 뭐라고 증언할지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하여간 굉장히 이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이 박정훈 대령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재판이지만, 박정훈 대령 측에서도 뭐 공소 취소하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 있게 또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